빈곤과 부의 진정한 차이는 은행 균형이 아니라 매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자원 부족으로 모든 것을 잃지 않지만 마치 세상이 항상 작은 것을 가져갈 준비가 된 것처럼 부족의 정신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번성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자랍니다. 이것은 행운이나 기적이 아니라 기꺼이 적용하려는 사람에게 일하는 보편적 원칙입니다. 주변에 주목하십시오. 왜 어떤 사람들은 다음 급여에 따라 평생을 보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점점 더 높은 수준을 얻는가? 초기 조건이 너무 다른가요? 대부분의 경우, 아니요. 차이점은 도전에 직면하는 방식입니다. 빈곤에 남아있는 사람은 변명을 추구합니다. 누가 진보하는 사람은 솔루션을 찾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고대의 지혜는 이미 진정한 부는 주머니에서가 아니라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에서 시작한다고 가르쳤다. 빈곤과 불행은 대부분 뿌리를 둔 습관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중치와 같은 이러한 표준은 진행을 방지합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후 손과 노트만 가졌습니다. 매일 밤 그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마나 많은 지출을 했는지를 세심하게 득점했습니다. 그의 모토는 분명했다. 내가 돈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는 나를 통제할 것이다. 50년간 유지되니 간단한 징계는 번영하는 워크숍이 되어 도시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반복될 때 작은 제스처는 특별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현대 연구는 이 아이디어를 확인합니다. 성공은 운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시스템입니다. 빈곤 속에 사는 사람은 지금은 모든 것을 원합니다. 부를 쌓는 사람들은 성장이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점진적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유지하는 첫 번째 함정은 초과 인출의 삶입니다. 누군가가 아직 할부 휴대전화, 자금을 조달한 휴가 또는 드라이브 가구에 관계없이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소비할 때 실제로 상품으로 위장한 부채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은 즉각적이지만 가격은 이자와 미래의 한계에 대해 지불됩니다. 나는 1990년대에 제 시간에 텔레비전을 구입한 이웃을 만났다. 그는 3년을 지불한 후 D장치는 연봉보다 더 비싸다고 추정했다. 유대인의 전통은 항상 경고했다. 두 번째 실수는 실제로 중요한 것에 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식사, 불필요한 대상, 산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꽉 지출하는 사람들은 지식에 투자할 때 주저합니다. 이 과정은 비싸다고 무지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들은 말한다. 아버지는 최상의 응용 프로그램은 머리 자체에 있습니다. 지식은 깨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며 아무도 당신에게서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커뮤니티의 청년이 직업 과정을 사기 위해 밤을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자신의 지역에서 언급이 되었으며 마음의 평화로 가족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피해자의 사고방식입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항상 정부, 상사, 위기 또는 운명을 비난합니다. 자신이 상황의 인질로 볼 때 당신은 당신의 결정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결정을 전달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누구라고 가르쳤다.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는 사람들은 무작위의 연극이라고 멈춥니다. 나는 아무데도 처음부터 번영하는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을 만났다. 불평하는 대신 오늘 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네 번째 제한 습관은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소비하는 직업에 집착하는데 불행한 일상은 새로운 시작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뿐입니다. 그들은 벽이 아니라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 영을 두려워합니다. 내 지인은 모든 것을 3번 잃었습니다. 각각에서 그는 빈 시트와 함께 앉아 새로운 계획을 추적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존경받는 기업가입니다. 그는 내가 0에 도달할 때마다 더 잘 재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표준은 빚에 살고 학습을 방치하고 피해자로서 행동하고 제 고리에 대한 두려움은 진보를 막는 앵커입니다.
그들은 돈을 배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뒤에는 구조가 아닌 폐기물입니다. 이제 반대편을 보자. 왜 일부는 부를 더 쉽게 곱합니까? 그것은 초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번영하는 사람들은 먼저 지식에 투자합니다. 당신은 돈이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이 배우는 것은 영원합니다. 의복이나 여가가 아니라 책과 멘토에게 예약 한 부분을 만난 청년. 몇 년 후 그는 직업을 지배했으며 초기 소득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현재의 연구는 경험 한 사람과의 단일 대화는 수년간의 오류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자를 받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즐거움이 미래를 훔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중에 더 큰 결과를 수집하기 위해 보너스를 연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친절한 사업가는 차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3년 후 회사의 함대에는 10대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인내는 항상 부의 형태로 간주되었습니다. 셋째, 재산을 세우는 사람들은 자신을 운명의 소유자로 본다. 상황을 비난하지 말고 나에게 무엇이 의존하는가, 위기에서도 기회를 찾으십시오. 할아버지는 바람 방향을 선택하지는 않지만 촛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사람은 역경보다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번성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지혜로 다시 생각하고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친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빚을 졌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시간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사업은 이전 사업보다 2배의 수익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에서 안식일, 휴식의 날 더 명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때때로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초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을 산만해지지는 않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으로 지시합니다. 연구는 이것을 깊은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단일 프로젝트에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 빈 약속을 따로 보는 사람을 보았다. 그녀의 수확량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사고방식입니다.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두려움, 변명 및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함으로써 행동합니다. 번성하는 사람들은 징계, 장기적인 비전 및 장애물을 단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삶을 구축합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한 사람은 분할 휴대전화를 사는 반면 다른 하나는 책을 구입합니다. 한 사람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하나는 변화를 만듭니다. 한 사람은 과거에 달라붙는 동안 다른 하나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동전, 1분, 기회는 큰 사람을 그 대가로 받습니다. 이 원칙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작은 것을 좋아한다면 위대한 것은 눈치채지 않고 당신을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은 이 진실을 확인합니다. 데니얼 코너먼은 충동적인 결정의 함정에 대해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편안함을 선택할 때 내일 잃어버렸습니다. 캐렐 덱은 성장이 타고난 인재가 아니라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회상합니다. 네심 탈레브는 우리가 기꺼이 배우고 자하는 한 삶의 타격이 우리를 강화시킨다고 가르칩니다. 이 아이디어는 현대적으로 들리지만 본질은 조부모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나는 매일 소량을 유지한 단순한 남자를 보았다.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은 센트에게도 말합니까? 몇 년 후 그는 집을 샀다. 같은 친구들이 놀랐고 어떻게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방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파티와 할부에서 모든 것을 보낸 젊은이들을 만났고 20세의 나이에 부자를 느꼈지만 30세에 아무것도 없었던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빈곤은 주머니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마음에서 시작했다. 진실은 분명합니다. 부와 빈곤은 운이 아닙니다. 두 가지 반대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을에 이어진다. 다른 하나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매일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쓸지 선택합니다.
이제 연습하러 가자. 누가 잃어버린 사람과 같은 생각을 멈추고 누가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생각을 멈추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부채로 사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하기 전에 지출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막으십시오.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만 구입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둘째, 지식이 어렵더라도 지식에 투자하십시오.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책, 코스, 대화. 이러한 투자는 알패스맨. 셋째,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이 불평하고 싶을 때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전달하는 것을 멈출 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놀랄 것입니다. 넷째, 기회로서 페이스 제로. 직장, 돈 또는 관계를 잃었다면 죽은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시트를 가져와서 오늘 무엇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0은 끝이 아닙니다. 빈 종이입니다. 다섯째, 관심을 보호하십시오. 소음의 원천을 제거하십시오. 불필요한 뉴스를 끄고 빈 습관을 버리고 방해로 밤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의 목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가 자신의 사고방식이 자신의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얼마나 가난한지를 잃어버립니다. 누가 풍부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들의 사고방식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매일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징계와 목적의 힘을 잊었습니다. 복구하십시오. 낭비를 멈추고 파종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